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반발해서 시작된 게 바로 불매 운동이었죠. 그게 7월 초부터 했으니까 반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불매 운동의 주 대상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차 판매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 새 차를 사더라도 옛날처럼 보이게 하는 번호판을 달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따라붙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분 모시고 아주 자세히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매주 주말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라디오의 차카차카 진행자이신데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에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일단 일본 자동차 판매량 실제로 회복세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예. 지난달에 2,300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이게 전년 같은 달보다 56.4% 줄어든 겁니다. 오, 예. 근데 일본 정부의 수입 규제가 발표됐던 게 이제 지난 7월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7월에 전년 대비 17.2%가 줄었고 네. 그 이후에 8월부터 불매 운동이 본격화돼서 10월까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던 거예요. 예. 근데 11월 달에 2,000대가 조금 넘은 걸 두고 4개월 만에 반등이다. 뭐 회복 국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럼 이건 좀 불매운동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불매운동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조금 상승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네. 비정상적인 판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판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할인이 아하.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 할인이 구매 심리를 일부 자극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일본 업체들이 계속 할인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잖아요. 네네. 쉽게 못합니다. 음흠. 왜냐하면 이번에 할인한 거는 재고 올해 아. 말까지 무조건 털어내야 될 재고를 할인해서 물량을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창고 대방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새 제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제품을 쉽게 할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한이라는데 어느 정도로 깎아주고 있는 건데요? 국산차보다 저렴해요. 동급에서 보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차종은 심지어 1,500만 원까지 깎아줬으니까 1,500만 원을 깎아줬다고요? 그렇죠. 할인액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1,500만 원이 한국에 있는 수입사나 딜러들이 다 부담할 정도가 못 되니까 아하. 일본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아, 일본차 제조사에서? 그렇죠. 지원해줘서 그걸 가지고 할인하면서 재고를 밀어낸 거죠. 신차 말고 중고차가 또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불매운동 벌어지고 중고차로 일본 차가 많이 시장에 쏟아졌어요. 예.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타던 차도 난 좀 팔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갔는데 아. 새 차 사려는 사람들이 예. 이제 번호판이 세 자리로 바뀌고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니까 아, 새 차급 중고차를 찾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는 타고 싶은데 그렇죠. 새 눈치가 차를 보이니. 타면 딱 티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로 조금 몰려서 중고 자동차가 조금 다시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예. 실제로 이제 시세가 평년 대비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니 네.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씩 인기는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차를 기준으로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엄청난 할인 이걸 이제 요인으로 꼽아 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수입차 시장을 봐가면서 이제 수입사들이 차를 들여오거나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일본 차의 판매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판매 대수분 갖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비중 갖고 보느냐. 아, 우리나라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렇죠. 비중. 예. 그러니까 수입차 시장에서 비중이 그 2017년도에 일본 차가 약간 39,900대가 팔렸는데 그때 비중이 18.7%였습니다. 꽤 높았네요. 근데 2018년 작년에는 46,600대로 판매 대수는 늘었는데 네. 비중이 16.9%로 줄었어요. 오호. 이거 왜 그러냐면 예. 아우디 폭스바겐이 그동안 판매가 중단됐었는데 네네네. 작년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아. 판매 대수는 늘었지만 점유율은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900대 정도가 11월까지 판매가 됐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물량이 8,000대 줄어든 겁니다. 오호. 이거는 비중도 15.3%로 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판매 대수 늘어나던 게 올해 이제 크게 꺾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인이 독일의 디젤차의 약진과 불매 네.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불매 운동 영향이 월등히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위력이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얘기도 있던데 불매운동 여파로 이직하려는 딜러들이 많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고 이직 많이 했고요 이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직 많이 했고. 예. 근데 딜러 중에서도 이제 나 더 이상 판매 사업 못 하겠습니다. 예. 라고 반납하시는 곳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대기업 계열들이야 자금력이 있으니까 예. 일단 버티겠지만 그 판매사 중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또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예. 나 더 이상 판매 사업 안 하겠습니다. 예. 라고 이제 반납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인터뷰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새 차인데 두 자릿수 번호판을 준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세 자릿수 번호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가로로 길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번호판 신청할 때 네. 두 자릿수 번호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예. 신차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세 자릿수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예. 두 자릿수를 신청하는 거예요. 어허. 그럼 확인이 안 되니까 예.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번호판 변경 신청을 또 합니다. 그럼 이제 세 자릿수로 두 자릿수 긴 번호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한 꼼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지적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도 어제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어허. 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정당하게 부과하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을 자치단체에 전달을 했죠. 아 그럼 이제 차단이 되는 겁니까? 이런 꼼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꼼수가 차단되려면 실제로 일본차가 번호판을 신청했을 때 예. 이제 사람이 직접 번호판 제대로 신청했는지 예. 차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 확인 과정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 과태료 부과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과태료가 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니까 오. 이렇게 부과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번호판을 해가지고 일본 차를 타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여쭤보시면 좀 대답이 난감하긴 합니다만 네. 자동차를 이제 고가녀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집다음으로 가장 비싼 제품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의류나 네. 뭐 담배나 맥주 이런 것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순간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많게는 길게는 10년까지 타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나 나름대로 뭐 괜찮은 차 타고 싶은데 예, 뭐, 왜 말리냐.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상황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요령 있게 예. 할인을 적당히 즐겨가면서 뭐 이렇게 좀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늘의 이제 결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 불매 운동의 여파가 분명히 일본산 자동차에도 미쳤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수님의 설명 말씀에서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예. 이어질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금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제 한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네. 구매 심리는 조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일 관계가 예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만큼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벌어진 사태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독도 분쟁보다 예. 더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차 내에서도 예.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일 관계의 회복 기간과 예. 궤를 같이 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 또는 뭐 내년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김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